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가가 오르면 환율도 따라 뛴다는 말 정말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같이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시장 불안까지 커지는 그 연결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전문가 상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결고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수입 결제에 필요한 달러가 더 필요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로 불안이 붙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우님,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유가가 오른 게 왜 환율과 같이 움직입니까? 오늘 시점도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니까요.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달러원은 1504원대에서 출발해서 장중 1510원대를 넘나들었죠. 이런 숫자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이기도 해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업체 입장에서 같은 물량을 들여와도 결제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더 사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달러원 1,500원 돌파가 이례적이었던 시점들이 1997년, 2008에서 2009년, 그리고 올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가만으로 설명이 충분합니까? 이건 거의 금융위기급 공포가 섞인 것 같거든요. 충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인과 증폭 요인을 나눠서 봅니다. 원인 쪽에 1번은 말씀하신 유가입니다. 자료에도 기름값이 오르면 석유를 살 때 지급해야 하는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는 공식이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끝나지 않고 증폭 요인이 붙습니다. 시장이 유가 상승을 단순한 일회성 가격으로 보지 않고 물가와 금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달러 매수는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환율 상승을 부르는 1단계는 달러를 더 사야 한다는 건데 2단계에서 시장이 겁을 먹는 거군요.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중앙은행이 덜 내릴 거라고 의심하고 그 기대가 달러 수요를 더 키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표현을 조금만 더 정확히 하면 이렇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같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료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고 유가와 환율 상승이 반영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이 물가 충격이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인식이 커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환율과 금리 변동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 불안 심리가 다시 달러를 찾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상우님, 지금 시장에선 중동 리스크가 핵심이죠.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 때문에 유가가 뛰었다고 하잖아요.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약 2주라는 식의 전망이 나오고 유가가 브렌트 기준 배럴당 175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너무 커 보입니다. 유가가 오르는 순간 환율도 같이 뛰는 게 결국 공급 차질 공포가 달러로 번역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공급 차질 공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수입 결제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앞으로 물가가 높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생깁니다. 자료에서도 이란전이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뛰어넘는 충격이라고 진단하는 보도가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유가가 비싸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로 해석이 바뀝니다. 유가 오르면 환율 오르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항상 같은 속도입니까? 예전 사례를 보면 환율이 1500선을 넘은 뒤 금방 내려온 적도 있죠. 2008년 말에는 5거래일 동안만 1500대를 넘나들고 한 달여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다고 자료가 말합니다. 2009년에도 돌파 후 보름 만에 1590원대로 올라갔지만 한 달 만에 1400원 선까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빨리 진정될 수 있지 않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그 역사적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섣불리 상승 시도를 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유가와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유시설 파괴로 공급 정상화가 당장 안 되고
지정학적 마찰도 남아 잔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붙습니다. 잔열, 정말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전쟁이 끝나도 바로 예전으로가 안 된다는 거죠. 종전돼도 정상화에 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 그리고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빠른 긴축이 반영될 수 있다는 연결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을 떠올리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뛰고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연준이 긴축으로 빨리 갔던 해가 있었죠. 이번에도 유가 충격이 단기 소비재 가격을 넘어 물가 기대를 흔들면 시장은 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든다 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자금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 환율 하락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우님,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가 상승은 달러로 결제하는 수입 비용을 키워서 달러 수요를 늘립니다. 둘째,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셋째,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수입 물가 상승은 물가 우려와 시장 불안을 키워서 환율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달러 수요 증가, 원화 약세 압력, 수입 물가 상승, 시장 불안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 흐름이 핵심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시장 불안은 실제 수치뿐 아니라 기대와 심리로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가 상승이라도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환율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정도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단순히 유가 레벨입니까? 아니면 달러 강세 자체입니까? 달러 인덱스가 전쟁 발발 전후로 97대에서 99에서 100대로 뛰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가와 같이 가는 겁니까?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강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유가 충격이 겹치면 원화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압박이 같은 방향으로만 작동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단기에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면 유가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고 그 기대는 환율에도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우님, 지금 시청자 마음으로는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언제 안정되죠? 답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잡는 방식은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구간별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 불안이 쉽게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한 번에 꺾이기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조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는 실제로 1,500원대에서 빠르게 움직였던 구간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다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할 때 사실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금리, 경기, 증시로 번지는 사람들의 공포가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지금 당장 전기세, 식료품값, 생활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6개월 연속 상승, 쌀값도 20% 넘게 올랐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환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결고리의 체감은 분명하죠. 네, 체감은 분명합니다. 환율은 수입 원가를 통해 가격 구조에 들어가고 그 시차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고 소비자 물가로 반영된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이 이어지면 시장이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상우님,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한 문장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왜 환율도 따라 뛰나를 한 번에 말하면요. 달러 수요가 늘어서입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 결제에 들어갈 달러를 더 필요하게 만들고 그 압력이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와 물가 기대를 흔들어 시장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환율이 유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길게 남는지에 따라 진정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연결고리 기억해 주세요. 유가 상승은 달러 수요를 늘리고 원화 약세 압력과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시장 불안을 묶어서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상우님,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